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라면서 공부해서 남주나 돈 벌어서 남주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내가 잘 돼가지고 돈 벌면 남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구나. 심지어는 부모님마저도 남으로 생각해가지고 부모에게도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벌어서 남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남다를 기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돈을 아주 멋지게 쓴 기업 회장, 요즘 짜증나게 하는 이 정치인들의 이야기에 정말 단비를 내리듯 전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은 자기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공제하고 2,600만 원에서 9,020만 원까지 기부를 했습니다. 순천시 서면 은평리인데 이장이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선물이 통장에 들어갔으니까 가서 통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고 방송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통장에 누가 돈을 넣었을까? 얼마나 넣었을까? 동네 사람 몇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 누가 돈 100만 원 넣는가 보구나. 야, 세상에 이런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많이 기대한 사람도 한 300만 원? 야, 이 정도라도 누가 넣어줬으면 이 가뭄의 단비지 하고 가서 확인했는데 30년 이상 그 고향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한테는 무려 1억. 근데 거기서 세금을 공제하니까 9천만 원 넘는 돈과 얼마 거주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2,600만 원. 사실은 자식에게도 이런 돈은 목돈으로 받기 힘듭니다. 시골에서. 영농자금이다 뭐다 해서 농사 지어도 빚구더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이 촌사람들에게는 거액입니다. 아마 평생 자기가 번 현금 그 돈보다도 더 많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동창들에게 초중고 동창들에게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씩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80대 넘어서 그랬으니까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동창에게 사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0 넘은 사람들. 내가 동창에게 1,000만 원 이상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니, 친구가 와서 나에게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동창에게 선뜻해서 빌려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내가 그럴 돈이나 있을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자기가 버는 돈의 40% 정도를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사람이 즐비하고 무려 300만 명 정도는 자기 소득의 70% 정도를 원리금 상환에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자기가 버는 동안에 40%만 나가도 이자로 원금으로 내도 살림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70%를 낸다? 이거는 거의 살림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다, 신협이다, 제2금융권, 또 뭐 대법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제1금융권도 부채가 아주 위험 부채가 쌓인다고 합니다. 즉 연체가 늘어나서 3개월 이상 되게 연체가 되면은 한 100일 정도 이상 연체가 되면은 이거 받기 힘들겠는데 하는 그런 돈으로 분류되는데 그런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해서는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영그룹 전 회장이었던 이중근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1,000만 원만 줘도 얼마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처럼 천사가 갖다 준 돈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살던 고향 280여 가구에 이렇게 줬다는 것이고 그전에는 1, 2년 전인가 봅니다. 아마 이거 몇 사람한테 주면 익명이 보장되지만은 여러 사람한테 주다 보니까 이게 소리 소문이 퍼져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는 통창들에게 기부한 거는 이거 참 특이한 케이스죠.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저희 시골 마을도 제가 살 때 어릴 때는 한 60여 가구, 지금은 한 20여 가구가 사는데 농촌 사람들이 겨울에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소풍을 간다든가 할 때 다른 데 사는 이 타지에 사는 친인척이라든가 자녀들이 돈을 보내주는 수도 있고 부모 또 용돈을
돈을 보내주는 수도 있고, 또 같이 따라가서, 부모가 워낙 연로하니까 따라가서 이렇게 밥을 한 끼씩 내고 그런 수도 있습니다. 동네에다 한턱 쏘는 거, 마을회관에다, 또는 소풍 갈 때 희사를 하는 거, 그 몇십만 원 주는 것도 잘 산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잘 사는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에게 돈 10만 원씩 나눠주는 거,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돈이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친인척 간에도 그런데, 하물며 동창들과 동양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큰 기부를 하는 사람은 제가 65년 살도록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중근 회장은 76년부터 지금까지 건설업을 이끌어 오는데, 76년부터 한 83년까지 7, 8년 동안에는 아주 이게 어려웠는데, 다시 또 건설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부영하면 임대아파트의 대명사잖아요. 그동안 그는 초, 중, 고, 대에 학교라든가 기숙사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기부했습니다. 제가 사는 전주에도 명문 전주고가 유명하죠. 전주고 아마 우정학사일 겁니다. 이 이중근의 호가 우정인데, 그가 기증한 기숙사는 자기 이름을 붙여서, 호를 붙여서 우정학사 그럽니다. 전국에 우정학사라는 곳이 아마 100곳 안팎 될 겁니다. 그 밖에 학교 건물도 지어서 기부한 경우가 많고, 대학에도 기부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자기가 또 학교를 창원의 청신대학이라든가 초중고든가요, 학교 재단을 또 운영하기도 합니다. 특히 학교 재단에 대해서는 어려운 속에서도 정말 학생들 먹는 거 하며, 학교 운영하는 거 하며, 여기에서는 되도록이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자기가 공군 부사관으로 한 5년 안팎 근무했는데,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체구가 아주 거대합니다. 186이니까 41년생인데, 41년생이면 82세잖아요, 지금. 82세가 186cm면 제가 178이거든요. 저보다 한 8cm 크니까 정말 거구입니다. 그래서 공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동안에 밥을 2그릇씩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밥값 주는 차원이니까 공군에서 장학재단 운영할 때 수시로 하고, 역시 또 100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아마 공군에 복무하는 사람이나 전역해가지고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이 이중근 회장이 기부한 그 100억에서 나오는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군 자녀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창들, 동양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근무했던 공군, 인연을 맺고 온 사람들에게 플러스 흑자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인생이 살다 가면은 흑자 인생이 있고, 이렇게 남는 거, 남에게까지 주는 정도로. 그 다음에 본전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기댄다거나 국가에 기대 사는 사람도 있죠. 적자 인생이죠. 그런데 친인척들이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막 주면 또 어떨까요? 외국에서도 그러거든요. 누구에게 기부해야 되냐 하면 전부 다 조사할 때 나 그래요. 그 다음에 가족, 친인척, 그렇게 나갑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고, 사실은 자기만 본전하고 가도 인생 괜찮은 거죠. 자기 흑자 내가지고 자녀들에게 좀 물려주면 좋고요. 그래서 재벌들도 어떻게든지 자기 돈을 상속하는 데 신경을 쓰지, 이렇게, 물론 그 사재가 이중근이 한 2조 안팎 되네, 어찌네 저찌네. 또 상장을 안 한 회사입니다, 부영은. 계열회사가 한 20곳 안팎 되는데, 상장은 안 했는데도 자산이 23조로서 23년 현재 세계 서열로는 한 22위쯤 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이죠. 대단한 기업을 이끌고 있는데, 친인척들에게도 그럼 얼마 줬느냐? 말할 것 없습니다. 전주이시던데, 아마 순천 거기 서면 거기에 아마 전주이시 집성촌이 있었던지, 그래서 친인척들한테는 일반인들보다 역시 많이 1억 내지 10억 정도씩을 기부했고, 거기에 고향 마을에 보니까 6촌이 살면서 생가라든가 과수원 같은 거 이렇게 돌봐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보고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답게, 이거 무슨 의미로 줬느냐 했더니, 나를 키워준 고향에 감사하는 거다. 고향을 지켜준 데 대해서 감사하는 거다. 내 동창들이 이렇게 같이 오래도록 고생하면서 살아준 거,
그거에 대해서 같이 젊음을 꿈을 나누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짐질 때 지게질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 무릎을 펴면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 짐을 밀어주면 뒤로 버티면서 딱 일어날 수 있거든요. 촌에서 지게질 해본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저도 대학 나오고 뭐 박사까지 이렇게 받고 그랬지만은 중고등학교 같은 때는 여름에 나무하고 뗄나무, 그다음 겨울에 특히 나무를 많이 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산에서 지게지고 내려오는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는데, 그래요. 짐질 때 처음에 일어날 때 처음에 비빌 언덕이 돼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즉 빚에서 헤어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시골에서 어디서 카드비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100만원, 200만원만 있어도 이게 계속해서 생활은 해야 되지, 살림은 해야 되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도마개는 이거 메우는 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뭐 그런 차원이다. 거의 기적 그런 걸로서는. 그렇게 해서 회사 차원에서 한 것까지 따지면은 무려 1조 3천억이 넘는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사재로만 해서도 현금과 현물을 한 2,400억 원쯤. 그 다음에 회사 차원에서는 1조 1천억 합해서 1조 3,400억이 넘는 그 많은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 벌어 남준 사람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희가 정치는 사류,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라고 했는데 기업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인생성인가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기업은 1등인데 정치는 꼴등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보세요. 나오는 정치인들의 이야기.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정치인들이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뭐 꿀 한 통 주든가요? 쌀 한 톨 주든가요? 자기 돈 털어서 주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이명박이 오히려 자기 사재를 내놨죠. 문재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나라 살림 축내고, 더 문제는 아들이랑 딸, 그 아들이 뭐 이렇게 뭐 전시에다 공연이다 뭐 이런 것, 그 나라 돈 참 어떻게 하려고 거기 심사에 내고, 아니 대통령 아들이 거기 냈는데 그게 객관적인 심사가 되겠습니까? 참 딸도 한 그리고 문재인 하는 그 꼴이나 아들 딸 하는 꼴이 참 그 뭐랄까요,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주잖아요. 정말 정치가 꼴찌라는 거. 그리고 요즘 대장동 사건이다 뭐 정치인들 법조인들 연루된 거 보세요. 행정가들. 그래서 이건희가 정치는 사류,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라고 했지만 사실은 기업은 초 1등, 정치는 꼴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정치인들의 선동, 조작,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홀대를 받는 겁니다. 왜? 정치인들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은 맨마르거든요. 얼마나 잡돌이를 합니까? 그거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승만 정권 잡았을 때도 그랬고, 박정희 때도 그랬고, 전두환 때도 그랬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들은 기업입니다. 제가 인생 성인가로서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하면 기업인들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론 정치인들 중에 괜찮은 사람도 있죠. 바꿔보는 사람도 있고, 금방 말했듯이 박정희 같은 사람은 기반 잘 잡았고, 이승만 같은 사람들도 괜찮죠. 오히려 법조인들 출신들보다도 문재인, 지금 윤석열은 유보하고 노무현 그쪽보다 군인 출신들이 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이쪽이 사실 애국심이라도 있었어요. 사업에서 성공했고, 학업도 되게 이제 동산초, 순천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까지 나왔는데 순천 고등학교는 졸업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서울 올라가서 건국대를 다니다가 3학년 1학기까지 다녔는데 너무 힘들어서 또 산업전선에 나가야 해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독학사로, 그 다음에 고려대에 가서 석사 박사를, 이렇게 학업에서도, 그 다음에 기부에서도, 아까도 봤듯이 기부도 얼마나 다양하게 했습니까? 사업가들이 대체로 기부를 많이 하긴 하지만 부영은 참 남다른 기부를 했고,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또 횡령 혐의로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바도 있고,
또 임대 아파트를 하니까 임대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서 이렇게 분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실공사 비판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임대 아파트인데 분양 아파트처럼 이제 기준을 세워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거 얼마나 평가하는 거 쉽습니까? 구멍가게 하나 하는 것도 어렵지만 평가하는 것은 대통령 평가도 이 회장 평가도 아주 간단하죠. 사실 이 재개서열 22위가 아니라 전주 시내에서만도 재개서열 22위 안에만 들어도 대단한 겁니다. 이거 상속 문제하고 유관된 거 아니냐, 저의가 있다.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 그냥 감사 차원에서 기부하는 거다. 무색무취하지 않겠지만은 아무튼 자기 성취를 위해서든 아니면 자기 그 어떤 철학이 이렇게 그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렇든 어찌됐든. 그리고 예전에 그 고려대에 익명으로 630억을 기부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 기부도 이중근과 연관이 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건 이제 모르는 바고, 아무튼 자기가 인연을 맺었던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베풀려는 그런 마음이 참 대단합니다.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외국에서 기부한 사람들도 카네기나 록펠러에서 봤듯이 정말 살벌하게 사업해가지고 정말 그 살벌하게 경쟁업체를 죽이고 독점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돈 번 다음에 멋지게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서관이나 대학이라든가 기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카네기, 록펠러 이런 쪽 그 평전이라든가 이런 거 읽어보면 사실 그 이중근 같은 사람은 뭐 호인입니다. 호인. 말 그대로 선량한 정승입니다. 참 특이한 기부를 했는데 돈 벌어서 남 주는 거 이거 참 어렵죠. 자기 자녀 주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돈 벌어서 부모한테 1,000만 원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덥석 이렇게 주는 거, 이것도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누군가가 통장에 선물 기부를 했다고 선물했다고 하니까 100만 원이나 한 300만 원 누가 뭐 많이 줬어요. 한 300 그렇게 기대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10,000원짜리 한 장, 그 동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장창조 씨인가? 그 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10,000원 한 장 공짜로 주는 사람이 있느냐? 맞는 이야기죠. 동네에서 누가 가난하다고 해서 10,000원 한 장 보태주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형제가 나도 몇만 원 가지고도 싸우는 사람이 있고, 편의점 같은 데서 몇만 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남다른 기부를 한 이 이중근이야말로 참 대단합니다. 다른 쪽에서 보자면은 그림자도 물론 왜 없겠어요. 그 사업하는 동안에 이 건설업처럼 살벌한 사업 터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하면 대개 건설업을 그룹을 하면 이렇게 건설업을 끼려고 하는데, 건설업에 그만큼 어떤 그 복마적 속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인력과 금전 문제에서 아무튼 그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은 그만큼 살벌합니다. 요새 뭐 건설 노조네 뭐네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거의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렇게 건설에 어떤 그 살벌한 구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돈을 벌어서 정말 천사처럼 쓴 이중근은 80대지만 더 건강해서 더 좋은 일 하기를 바라고, 그 돈을 받은 사람들도 멋지게 쓰고 또 기부 릴레이를 해가지고 자기가 형편이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서 이 향기로운 뭐랄까요, 선행이 전파되길 바라고, 이 정치인들도 좀 이런 사람 닮아서 좀 덜 더러워지는, 좀 자기 정화 능력이라도 갖추는, 자기 기만 좀 그만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